공무원들이 면접 시험을 볼 때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무원이 되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정재근TV 구독자 서호성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한 지 이제 5년 되었는데요. 앞으로 공직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궁리를 하다가 찾게 된 게 좋은 교본 같은 이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근TV의 정재근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가 드디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이 허다한데 고작 1000명의 구독자 가지고 뭘 그리 대단하다고 얘기하냐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만 사실 제 채널의 내용은 참 딱딱하고 지루하고 별 재미가 없습니다. 공직 가치가 어떻고 인문학적 가치가 어떻고 따뜻한 행정이 어떻고 공무원이 행복해야 세상이 잘 된다는 등등 참 재미없는 내용이지요. 내용도 재미없지만 제가 직접 찍고 제가 직접 편집하기 때문에 영상이 엉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순간의 재미가 세상을 풍미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진지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난 2년간 110개의 영상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정말 이 기회에 제 채널을 떠나지 않고 꾸준히 지켜봐 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중에서 가장 꾸준히 시청하시는 것이 구독자 100명 돌파 기념으로 제가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꿀팁을 준다면서 만든 이것만 알면 공무원 면접시험 100% 합격인데요. 이 영상은 약 36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영상 시청 지속 시간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마이크 없이 휴대전화로 녹화를 해서 그런지 음향이 좋지 않아서 보시는 분들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그 영상을 자막을 넣어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면접시험 3대 질문을 통해 역사관, 인생관, 공직관, 정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면접시험을 볼 때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꼭 그런 질문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주제의 질문을 받는다는 거죠. 첫 번째는 공무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무원이 되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건가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는다면 꼭 공무원 면접 시험 때 좋은 결과를 받는 것뿐만 아니고 공무원이 되고 나서 공직생활을 하는데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공무원 정재근TV의 정재근입니다. 지난 1월 9일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 일주일 만인 오늘 구독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처음 구독자 100명을 넘기는 것이 유튜버로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첫 관문이라고 하더군요. 100명 구독자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나는 안 돼 라고 하며 유튜버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다행히 저는 그 어렵다는 1차 관문을 일단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00명 돌파 기념으로 오늘 저는 제 미래의 고객들인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꿀팁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공무원 시험 면접 이것만 알면 100% 합격입니다. 물론
수험생이 아니신 분들도 잘 들으시고 자녀분들이나 조카 등 주변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특히 유능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두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엔터프레너십, 즉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이 필요한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일을 마다하고 안정적인 삶을 선호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밝지 않은 미래를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관점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사회의 가장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도 있게 토론하고 논쟁할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합격의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시험에 통과해야 하지요. 필기시험은 직급에 따라서 수십 대 1에서 100대 1까지 갑니다. 실제 나와 실력이 비슷한 수준에 있는 수험생들끼리 경쟁을 하니 그 치열함은 상상을 뛰어넘지요. 그래도 과거에는 고생해서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면접시험에서는 필기 성적이 좋은 수험생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격했기 때문에 필기시험에만 전념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필기시험에서 30% 정도 또는 그 이상 더 뽑은 후에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오로지 면접시험 결과로 당락을 결정하는 블라인드 면접 방식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1등도 최종 선발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면접이 필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만 잘 이해하고 마음속에 잘 새기기만 하면 면접은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것을 내 마음속에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행동하려는 마음을 공부하는 지금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도 훨씬 잘 될 겁니다. 공무원 시험 면접에서 구체적인 질문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면접관들은 수험생들의 무엇을 보려고 할까요? 공직가치, 공직윤리, 공직관을 보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헌장에도 나와 있고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을 암기해서 대답한다고 공무원이 되고 싶은 차별화된 나만의 의지와 열정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회사 면접에서 나오는 단골 질문이 다른 많은 회사 놓아두고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어요? 왜죠? 이것처럼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해요? 또는 공무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라는 질문에 우선 답해야 합니다. 직업 안정성이 높은 평생 직장이고 연금이 좋아서 또는 부모가 원해서 공무원이 되려 한다고 대답하면 어떨까요? 또는 헌법 제7조 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지원했다고 하면 충분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은 가장 쉬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도 이 답을 찾지 못하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공직가치와 철학에 관한 문제이고 인생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만 들어보면 면접관들은 우리 수험생들의 인생관, 직업관, 생사관, 국가관, 그리고 생각의 깊이, 과연 이 친구가 숙고하며 인생을 살아왔는지, 수동적으로 남들 가는 길 따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질문에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내 인생관, 직업관, 연애관, 결혼관, 심지어는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시켜 나가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공무원이 되려는 젊은이들은 바쁜 수험 공부 틈틈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를 숙고할 것을 권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내가 지금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된 후에 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 삶의 미래를 생생히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내 삶의 안위만을 위해 또 단지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빨리 합격할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마치 부모의 고생을 아는 철이 든 아이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면접관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첫째, 공무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둘째,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나요? 셋째, 그리고 공무원이 되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 건가요? 이제부터 제가 수험생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은 돈을 쓰는 사람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대한민국의 GDP, 국내 총생산은 1782조 원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과 기업이 1년 내내 밤낮 없이 일해서 1782조 원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정부 예산이 약 500조 원이니까 국민은 1년 내내 번 돈의 4분의 1 이상을 아야소리 못하고 고스란히 정부에 갖다 주는 겁니다. 영혼을 팔다시피 해서 소리를 하고 야근을 밥 먹듯 하면서 번 돈의 25% 이상을 뚝 떼어서 철없는 아들에게 주면서 네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다 함께 먹고 교육받고 문화생활 누리고 행복하게 살 돈이니까 잘 써야 된다 라고 말할 때 과연 내 마음은 편안할까요? 그래서 국민은 돈을 잘 쓰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100대 1의 경쟁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은 후에 공무원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돈만 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공무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로지 돈 쓸 궁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이 통상 계획서를 하나 만들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을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그 돈은 실제 그 집행 결과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공익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공무원이 맡겨진 돈을 최선을 다해 잘만 쓴다면 좋은 일 하는데 1년에 몇십억 원을 쓸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7, 8급 공무원 이들은 그들이 담당하는 복지 대상 주민을 위해서 한 해에 수억 원의 돈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부자인 사람도 1년에 수억, 수십억, 심지어 수백억 원의 돈을 좋은 일 하는데, 즉 공익을 위해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을 국민이 맡긴 돈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문제는 돈을 쓰라고 뽑았는데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주말을 활용해서 지식과 경험을 녹인 행정학, 행정법 실무 강의를 해달라는 입시학원의 유혹에 넘어간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이유는 돈을 쓰라고 뽑아준 국민을 배신하고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돈을 벌려고 하면 반드시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많고 돈을 잘 써야 부자이죠. 돈을 많이 벌었어도 아까워서 쓰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자린고비라고 부릅니다. 결코 부자라고 존경하기는커녕 수전노, 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는 돈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데 아끼지 않고 쓰면 존경받는 부자라고 불립니다. 재난으로 굶주리는 주민에게 곳간을 열어준 경주 최씨 가문과 제주의 김만덕 객주가 존경받는 부자의 좋은 예이지요. 1년에 몇억 원을 봉사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다면 실로 존경받는 부자로 불러야 합니다. 평생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아너소사이어티라고 회원으로 모시고 우리 사회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통상 1년에 한두 차례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한나절 빨래하고 봉사했다고 생각하고 1년에 많아야 100만 원 남짓 기부하면서 이웃과 함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동주민센터나 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7, 8급 공무원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노인,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 복지 수혜자를 위해서 적어도 1년에 몇억 원을 씁니다. 공무원 아닌 그 누가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1년에 수억 원씩, 수십억 원씩을 쓸 수 있겠습니까? 내 돈으로만 좋은 일을 하면, 내 돈으로만 좋은 일을 하는데 돈을 써야 부자일까요? 돈을 버는 이유가 돈을 쓰는 데 있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좋은 일 하는 데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서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서 척척 돈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부자, 아니 존경받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셋째 질문, 공무원이 되면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 대답해 보겠습니다. 저는 봉급이 적다고 여기지 않고 살겠습니다. 대신 매일 좋은 일 하는 데 쓰는 돈의 액수를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하는 날 나는 몇 조 원의 돈을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하는 데 썼다고 자식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목적을 내 마음대로 잘 쓰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 돈을 늘리려고 노력하기 전에 국민이 저에게 맡긴 돈을 잘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계획서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논리에 맞게 제가 원하는 대로 확정되고 집행된다면 이미 그 예산은 제 개인의 돈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돈만 가지고 봉사해야 가치 있고 세금으로 좋은 일하면 그 가치와 보람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아울러 저는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제가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제 나름의 뚜렷한 철학을 정립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계획이 제 공부의 부족으로 상사를 설득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제 신념의 부족으로 조금의 역경에도 물러서지 않도록 실력을 기르겠습니다. 아울러 직급이 높을수록 예산에 대한 결정권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높이 올라가겠습니다.
사회를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꿈꿨던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면접 꿀팁을 기대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 나름의 대답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은 당장 학원에서 1등 유명 강사가 뽑아내준 문제를 푸는 것보다 여러분의 공부에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할 겁니다. 안정된 직장 얻어서 그저 순탄하게 살아보려고 공부하는 것보다 이런 멋진 생각으로 공무원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는 훌륭한 가치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무엇이고 공무원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름지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진정 국민이 맡긴 돈을 어떻게 해야 잘 쓸 것인가를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구체적 행위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공무원들이고 집행하는 것도 공무원들이니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국민이 부여한 의무를 망각하고 국가 예산을 잘 쓰는 일에는 소홀히 한 채 내 호주머니 몇 천만 원 봉급이 인생의 모든 것인 양 살아간다면 평생 수백억 원을 베풀 수 있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쳐버리고 스스로 구차하게 쪼들리며 사는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명품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명품을 만들기 어렵듯 행복을 경험해보지 않은 공무원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행복한 공무원이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지금까지 행복한 공무원 정재근TV의 정재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버튼은 더 좋은 영상을 약속합니다. 고맙습니다.